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수요 공급 함수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수요와 공급 함수를 다룰 때는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이 일정하다고 이렇게 전제하에서 수요 공급 함수를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정하다고 전제했었던 어떤 소득이라든가 생산 원가 이런 것들이 변동하게 되면은 그 재화의 수요와 공급이 바뀐다. 수요와 공급이 바뀐다는 말은 그 함수의 그래프가 평행 이동이 된다라고 그랬었죠. 우선 첫 번째, 소득과 수요의 변화. 소득이 증가하면은 모든 가격대에서 이 수요량이 변하게 되죠. 가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 욕구가 증대해서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때 수요 함수의 그래프는 우로 평행 이동이 된다 이런 얘기죠. 우측으로 평행 이동이 된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수요 함수의 그래프는 좌로 평행 이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술 개발과 공급의 변화.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된다든가 아니면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평행 이동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우측으로. 반대인 경우는 좌측으로 평행 이동이 된다. 다음은 타재화와 수요 공급의 변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완제, 대체제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 두 재화가 상호간에 이 수요와 공급에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때 두 재화는 보완제 관계 또는 대체제 관계에 있다라고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완제와 이 대체제인 이 두 재화는 상호간에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그 재화의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의 그래프가 평행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배웠었던 수요 공급 함수 이론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그젬플 8. 자,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공급 함수가 다 주어져 있지는 않고 K는 상수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이때 현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이 15라면 1번 공급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 K값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죠. 균형 가격은 무엇이었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의 가격이죠. 그래서 균형 가격 15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아야 한다. 가격 P에다가 15를 대입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100 마이너스 2P인데 지금 P에다가 15를 대입하고 있죠. 공급 함수 요 P에다가 마찬가지로 15를 대입하면 공급량은 10 플러스 K 곱하기 15. 이 양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K값은 4가 되고 공급 함수는 10 플러스 4P라는 얘기가 되고 있군요. 소득 수준이 변하게 되면 수요 함수가 변하게 됩니다. 수요 함수가 이렇게 변했군요. 수요 함수가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은 이때의 균형 수급량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죠. 수급량, 수요와 공급량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균형 수급량, 우리는 균형 거래량이라고 이렇게 학습을 했죠.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 수급량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수요 함수부터 구해 봐야 되겠군요. 새로운 수요 함수는 dp-3 플러스 24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수요 함수 dp, p 대신에 여기 보니까 p-3 수요 함수 위에 올라가 볼까요? 어떻게 됐었습니까? dp, 요 p 대신에 지금 요 p 대신에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p-3이 되고 있죠. 따라서 새로운 수요 함수는 100-2 p-3을 대입하고 있죠. 플러스 24.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이것이 새로운 수요 함수죠.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다. 다시 말해서 두 그래프가 만날 때 이런 얘기죠. 우리는 이걸 교점이라고 그러죠. 교점, 만나는 점. 경제학에서는 균형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이렇게 서로 만날 때 이런 얘기죠. 즉 이 연립 방정식의 이 방정식의 P의 값이 바로 균형 가격이 되겠죠. 균형 가격 P는 20. 자, 균형 가격을 구했으면 우리는 균형 수급량 또는 균형 거래량을 구할 수 있죠. 새로운 수요 함수에 대입을 하든 아니면 공급 함수에 이 P 이꼴 20을 대입해서 얼마든지 그 양을 구할 수 있죠. P에다가 20을 대입하면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 수급량은 90이 되고 있다. 자, 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한번 이렇게 많이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그젠플 9번. 자, 어떤 재화가 있는데 이 재화의 이 시장 변화의 이 원인과 결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군요. 감소하고 있는 수요 함수는 그대로인데 보니까 공급 함수가 원래가 S인데 S가 프라임 S로 이렇게 어떻게 이동이 된 겁니까? 그렇죠. 이게 항상 우측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급 함수가 우측으로 평행 이동이 되었다. 우측. 이 수량을 나타내고 있는 이 우측으로, 즉 수량이 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공급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공급량이. 언제 그렇게 되죠? 자, 원인과 결과로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네요. 소득이 증가한다든가 소득이 감소한다든가 소비자의 어떤 선호도가 이렇게 바뀐다. 이것은 공급 함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1번, 2번, 3번은 무슨 함수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렇죠. 이것은 수요 함수. 그렇죠. 수요 함수의 평행 이동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1, 2, 3번은 아니고요. 일단 제외하고 4번 보면 생산 기술의 발전. 그렇죠. 이건 공급에 영향을 주게 되죠. 원자재 가격의 하락. 이것은 보니까 이 공급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공급 함수가 평행 이동이 될 수 있죠. 이 원인에 의해서. 그러면 4번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은 공급량이 증대하게 되고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로 평행 이동이 됩니다. 이때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나요? 보겠습니다. 처음에 균형 거래량은 이 균형점에서의 거래량 여기가 되고 있죠. 이랬었는데 공급 함수가 우로 평행 이동이 되다 보니까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다.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 4번이 되고 있네요. 그럼 5번은 왜 잘못됐는지 볼까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역시 공급 곡선은 우로 평행 이동이 되죠.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그러면은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균형 가격.
처음에 균형 가격은 얼마입니까? 여기가 되고 있죠. 처음 여기였었는데 이렇게 우로 이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이 균형 가격, 즉 시장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상승이 아니라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재밌죠? 다음은 example 10번.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수요 함수가 이렇게 변했군요. 그 이유가 잘못된 것은. 이런 문제는 변환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기존 요 P에다가 P 플러스 3, 이 밑에 있는 P는 프라임 P라는 것이죠. P에 프라임 P 플러스 3을 대입해서 이렇게 새로운 수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변환식을 이해해 보면 되겠습니다. 변환식은 P에다가 프라임 P 플러스 3을 대입한 것이다. 즉 프라임 P는 P 마이너스 3. 이것이 이 변환식이군요. 이 변환식을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한 겁니까? P축으로, 그렇죠? P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P축 아래로 산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 됩니다. 그럼 수요 함수가 P축 아래로 평행 이동이 되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수요 공급의 함수를 Q축을 중심으로 해서 좌로 또는 우로 평행 이동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문제 역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가격이 P1일 때, 자, 이 검정색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수요 함수가 지금 P축 아래로 3만큼 이동했다 이런 얘기죠. 여기 있던 점이 P축 아래로 이렇게 3만큼 이동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로. 점 여기에 찍히겠죠. 또 검정색 수요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이 점 균형점이 되고 있군요. 이 점은 이렇게 또 3만큼 평행 이동해서 여기로 이렇게 내려와 있겠죠. 그래서 이 점들을 이은 것이 바로 지금 구한 새로운 수요함수입니다. 그럼 수요함수가 이렇게 P축 아래로 평행 이동이 되면 이 수요량 Q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가격 P1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P1일 때 기존 수요 함수에서는 이 수요량이 바로 여기에 있었죠. 그러나 가격 P1에 대응하는 이 새로운 수요 함수에서의 수요량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바로 여기가 되고 있죠. 여기. 수요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감소하게 되죠. 수요량이. 가격 P1뿐만 아니라 P2, P3 즉 모든 가격대에서 수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수요 함수의 그래프가 좌로 평행 이동한다. 좌로. 그래서 경제 수학에서는 이 수요 함수 또는 이 공급 함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격 P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로 위로 평행 이동하는 문제가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이 Q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수요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평행 이동한다는 얘기는 바로 좌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지겠죠. 자, 수요 함수가 언제 좌로 이동하죠? 자, 소득이 감소할 때. 그렇죠. 맞습니다. 소비 인구가 감소한다. 맞네요. 3번. 재화 X의 이 보완제가 가격이 상승한다. 보완제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은 그 재화는 소비량이 줄겠죠. 따라서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 X의 수요량도 감소한다. 즉 수요가 감소한다. 그래서 그래프는 좌로
이동한다. 맞네요. 4번 재화 X의 대체재 가격이 하락한다. 대체재에 있는 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가 많이 이렇게 소비가 되겠죠. 그럼 대체재 관계에 있는 재화 X의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좌로 이동한다. 맞네요. 5번 재화의 가격이 하락한다. X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X 재화의 그 가격에 해당하는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이지 수요가 바뀌지는 않는다. 즉 그래프가 평행 이동하지는 않죠.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수요량이 바뀌는 것이지 수요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됐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 뒤에 이그잼플 11번 또 풀고 싶은데 강의 시간이 계속 길어지겠네요. 올해 수학능력 시험 문제는 나온 문제입니다. 문제가 재미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쪽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프로그램 59번, 프로그램 60번, 그렇죠? 프로그램 몇 번이 또 있습니까? 프로그램 62번, 프로그램 63번 또 있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문제들이 많아요. 이쪽에는 프로그램 64번, 프로그램 65번까지 한번 오늘 이 수요 함수와 이 공급 함수가 평행 이동이 될 때, 즉 수요와 공급이 변할 때 이런 얘기죠.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시장에 이 정부가 세금이라든가 가격 상한제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세금과 수요 공급 함수의 관계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